변화는 우리가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고 인생이 매일 펼쳐지는 신비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무책임해지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인생이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가져다 줄 때 기꺼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편안함은 도전에 직면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공포를 느끼는 대신 그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가 종종 우리가 가장 강하게 성장하는 시기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윤기 자주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인 재능 있는 음악가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이 음악가는 대부분의 시간을 미래에 대해 걱정하면서 보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높이 평가받을지, 자신에게 충분한 재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어느 날 개인적 위기를 겪으면서 그는 이런 모든 걱정을 포기하고 순수한 열정만으로 작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경력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들이 이 모르는 상태에서 탄생했습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며 창조 과정을 신뢰했을 때 그의 음악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정성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만든 한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가 상상해 본 적 없는 가능성들을 열어줍니다. 11번째, 징후 시간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느낍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항상 시간과 경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과거를 걱정하거나 미래를 염려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현재의 순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융은 우리가 불멸의 영혼과 연결될 때 다른 시간 차원, 영혼의 시간과도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깊은 순간들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서 계절의 영원한 순환 삶과 죽음의 순환과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런 인식 변화는 인생 계획을 세우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특정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 덜 걱정하고 매 순간을 완전히 사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장은 강요될 수 없고 오직 길러질 수만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윤기, 붉은 책을 쓸 때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기억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을 쓰는 날들이 있었지만 몇 분만 지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고대의 지혜의 원천과 연결되어 선형적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런 순간들에서 자신이 1815년에 태어난 칼 윤기 아니라 영원한 의식의 흐름의 한 부분이라고 느꼈다고 묘사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 돌아가신 예술가들과 시인들의 지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진리를 찾아온 사람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변화 단계에 들어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보다 더 크고 깊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 말입니다. 12번째, 징후 인생에서 더 명확한 사명이나 목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거창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경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세상에 무엇을 기여해야 하는지 안다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부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부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깊은 영혼에서 오는 부름입니다. 이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욕구, 예수를 창조하려는 갈망 환경을 보호하려는 의도, 또는 단순히 더 나은 부모, 어머니, 아버지, 친구가 되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의 규모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가장 진정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명과 연결될 때 새로운 에너지와 동기의 원천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때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일치하기 때문에 더 쉬워집니다. 이 사명은 또한 과거의 어려움과 도전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 기쁨과 고통 모두가 오늘의 여러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퍼즐 조각들이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독특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윤기 자신의 한 환자에 대해 들려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난 후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로 융을 찾아왔고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치료 과정을 통해 융은 그녀가 어머니로서의 모든 경험, 극복한 어려움들, 자녀 양육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모두 다른 젊은 어머니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지원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경험을 나누었으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녀가 이 사명을 찾았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의미와 기쁨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명은 항상 이런 양방향 효과를 가집니다. 세상에 봉사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기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 12가지 징후를 모두 살펴보았으니 윤기 전체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신에 대한 인내와 연민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경주가 아닙니다. 도달해야 할 구체적인 도착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길고 때로는 어렵지만 매우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놀라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는 날들이 있을 것이고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인생에서 어두운 시기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던 시기들 말이죠. 1913년부터 1919년까지 윤근 무의식과의 대면이라고 부른 깊은 심리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이상한 경험들, 환상들, 무서운 꿈들을 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융은 그것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노트에 기록하고 꿈과 환상의 이미지들을 그렸습니다. 이 기록들은 나중에 20세기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인 붉은 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가장 어두운 시기들이 인간 본성에 대한 융의 가장 깊은 발견들의 영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위기 안에 변화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통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붉은 책에서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길은 앞으로 곧장 나아가지 않고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개인적 발전의 길에서 내딛는 모든 걸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는 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메시지입니다. 변화의 여정은 완벽한 사람이 되거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측면들, 빛과 어둠 강점과 약점 기쁨과 슬픔을 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들에
압도당한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던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입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에 대한 향수,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과 마주할 필요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일단 깨어나기 시작하면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돌아가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진정한 삶이 항상 가짜 삶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윤기한 강연에서 들려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남자가 그를 찾아와서 자기 탐구의 길을 시작한 이후로 자신의 삶이 너무 복잡해졌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하러 가고 집에 와서 TV를 보고 잠들기. 많은 걱정도 많은 질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생의 의미, 자신의 목적,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주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 방법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융은 인내심을 가지고 들은 후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삶의 복잡성을 무시함으로써 삶을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복잡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강물과 싸우기를 멈출 때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융은 자신이 알고 있던 한 도예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그 도예가가 처음 기계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는 도자기 만들기가 매우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점토를 회전판에 던지고 모양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더 깊이 배울수록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점토의 습도, 회전판의 속도, 손의 압력, 가마의 온도, 굽는 시간. 그의 삶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가 이 모든 기술들을 숙달했을 때 도자기 만들기가 이상하게도 다시 단순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지로 인한 이전의 단순함이 아니라 깊은 이해로 인한 단순함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동작, 모든 기술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그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했던 핵심 지혜입니다. 영적 변화는 완벽한 사람이 되거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측면들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확실함과 혼란 모두와 함께 말입니다. 융에게는 코인시덴치아 오포시토룸, 대립물들의 조화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 안에 모든 대립적인 면들을 담고 균형 잡는 방법을 배울 때만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동시에 강하면서도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감 있으면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연결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면서도 영적으로 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순들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영적 성숙의 징표입니다. 인생은 풀어야 할 수학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융은 자신의 환자들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사람들이 가장 쉬운 삶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슬픔, 걱정 또는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런 감정들을 깊은 영혼으로부터의 메시지로 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슬픔은 어떤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걱정은 다가오는 도전에 더 잘 준비해야 한다고 영혼이 상기시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어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단지 침묵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듣는 방법을 배울 때 인생은 훨씬 더 풍부하고 의미 있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좋은과 나쁜, 옳은과 그른 사이의 분열 속에서 살지 않고 모든 것 안의 연결과 균형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길을 계속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융은 개인적 발전 과정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완전한 고립 속에서는 치유하고 성장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여정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동반자들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길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들이 여러분과 같은 종교적 신념이나 철학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지만 자기 발전과 더 진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공통의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면 됩니다. 그들과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세요. 이상한 꿈들, 의미 있는 우연들, 경험한 각성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정성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의미합니다. 정성을 가지고 자신의 변화 여정을 나눌 때 여러분은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 과정에서 어려운 단계를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탐구의 길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융의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것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치유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탐구하지 않은 자신의 부분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능력들, 바로 이것들이 진짜 보물입니다. 변화 과정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래왔지만 아직 완전히 표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을 치유하고 발전시킬 때 전체 인류의 치유에도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에 대한 영향이라고 불렀습니다. 각 개인이 더 의식적이 될 때마다 인류 전체도 함께 진화합니다. 이것은 크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작고 구체적인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화가 날 때 반응하는 대신 듣기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결점을 볼 때 판단하는 대신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 각각이 여러분이 가장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길의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음들 각각이 세상을 조금씩 더 밝게 만듭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피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미소를 짓고 그들에게 좋은 생각을 보내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 차원에서는 작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다음에 만날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변화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입니다. 거창한 행동이나 웅변적인 연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몸짓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싶은지에 대한 일상적인 선택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융에 특별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변화 과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현재 상황에 의해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선택할 능력이 있고 항상 성장할 능력이 있으며 항상 자신의 더 나은 버전이 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시작하기 위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여러분이 영혼이 보내는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밖의 소음만 듣는 대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상한 경험들이 실제로는 성장의 징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재생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느낌을 믿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영혼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가장 깊은 지혜 부분이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윤기 종종 변화의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안했던 작은 연습을 나누고 싶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몇 분간 시간을 내어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로 살아있고 진정했다고 느꼈던 순간들에 집중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심으로 웃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노숙자를 보고 연민이 솟아올랐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일몰을 보기 위해 멈춰서서 우주의 아름다움과 연결되었다고 느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작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영혼의 흔적들입니다.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때 여러분은 그것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를 때 그것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더 자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융근 또한 꿈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록하기를 권했습니다. 즉시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강한 이미지들, 감정들, 인상들만 기록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으로부터의 메시지들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윤기 강조한 또 다른 것은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급한 리듬의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땅과 하늘의 자연 주기와의 연결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고대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무들 곁에서, 바다 옆에서, 산에서, 심지어 작은 공원에서라도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은 이 원시적 에너지원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연에는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치유하고 균형 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윤기 자주 사용했던 이미지로 끝내고 싶습니다. 나비의 이미지입니다. 나비는 번데기 안에서 완전한 변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기 위해 자신의 옛 구조를 완전히 분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변태 과정 전체를 통해 상상세포라고 불리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비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 세포들입니다. 애벌레가 분해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세포들은 그것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비전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변화의 번데기 안에 있습니다. 마치 분해되고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 영혼의 상상세포들이 여러분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의 청사진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가장 찬란하고 진정하고 자유로운 사람의 청사진을요. 이 과정에 인내하세요. 여러분 영혼의 지혜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형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힘과 지혜와 연민을 기르도록 돕는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장 찬란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깊은 기쁨, 진정한 사랑 내면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단계는 먼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활 방식입니다. 진정하고 깨어있고 사랑으로 가득한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의 여정은 매우 간단한 첫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떻게 더 진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결코 진정으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실수는 배움입니다. 모든 실패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기회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인생의 다음 단계에 필요한 자질들을 기르도록 돕는 변장한 선물입니다. 융기 쓴 글이 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진 힘에 대한 깊은 상기입니다. 매 순간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인생은 따라야 할 미리 쓰여진 대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창조하고 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징후들은 바로 이것들이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에 대한 진실을 찾을 용기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변화할 준비가 된 사람들, 성장할 준비가 된 사람들, 어둠 속의 빛이 될 준비가 된 사람들을요. 기억하세요. 길이 길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걸음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류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하거나 의심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때는 이 징후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더 큰 계획의 일부이고 여러분이 아직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더 깊은 목적의 일부입니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걸음에서 기쁨을 매 도전에서 평화를 이 삶의 매 순간에서 사랑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인생의 가장 찬란한 단계는 머나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매일 더 진정하고 의식적으로 살기로 하는 여러분의 결정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치 무언가가 내 안에서 변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일이나 인간관계의 변화도 아닌 훨씬 더 깊고 포착하기 어려운 무언가 말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내 눈이 뭔가 달라 보인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수천 번도 더 했던 커피를 마시는 순간인데 이번에는 정말로 혀끝에 쓰고 단맛을 느끼고 정말로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듣고 정말로 완전히 현재에 존재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신비로운 순간들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개성화 과정의 징후라고 불렀는데 자신의 가장 진정한 모습이 되어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12가지 징후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눈치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주변 분위기의 변화, 다른 사람의 기분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 내면의 변화를 섬세하게 감지하는 능력을 말하죠.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눈치를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신의 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요? 꿈들이 더 생생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고 마치 누군가가 이미지와 상징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융은 꿈이 집단 무의식으로 통하는 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곳 말이죠. 여러분이 꿈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영원한 지혜의 원천과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더 이상 피상적인 대화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영적 깊이가 있는 책, 영화, 음악에 끌린다는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까다로워지거나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음식에 굶주려 있다는 징후이며 더 이상 가짜이거나 얕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유명한 일기 붉은 책에서 진정한 자아로 가는 길은 결코 직선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나선형 소용돌이 같은 것이어서 마치 오래된 문제들로 되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더 높은 차원에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것들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도전들과 다시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마치 옛 삶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새로운 삶이 어떤 모습일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조금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징후입니다. 여러분은 두 세계 사이에 있으며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 상태를 니그레도, 영적 연금술 과정에서의 어두운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이 상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씨앗이 어둠 속 땅에 누워 있다가 푸른 새싹으로 돋아나기 전에 완전히 분해되어야 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혼란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곧 다가올 재생의 징후입니다. 윤기 자신의 한 환자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 여성은 완전한 절망 상태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색깔이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일반적인 우울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자아가 죽어가면서 새롭고 더 높고 더 진정한 자아가 태어날 자리를 만드는 징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의 삶을 인도했던 가치관, 신념, 목표들이 갑자기 흐릿해진 것 같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함께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12가지 구체적인 징후를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징후들은 윤기 수십 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관찰하며 자신의 개성화 여정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진정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 영상으로 이끌었나요? 여러분의 영혼에서 무엇이 변화를 부르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생의 새로운 장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게 하나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답을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후, 마치 동시에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한 부분은 여전히 일상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평범한 책임들을 수행하면서요. 하지만 다른 부분, 더 깊은 부분은 이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의 발코니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고 자문하는 것 같습니다. 융은 이 현상을 내면의 관찰자의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한 부분으로 항상 존재했지만 대개 삶의 바쁨에 가려져 있던 것입니다. 이 관찰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더 넓은 관점에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간에 있으면서도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들로 마음이 산만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치 밖에서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현실과의 연결을 잃고 있다는 징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이 더 깊은 현실과 연결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여러분은 즉각적인 욕망과 두려움의 렌즈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렌즈를 통해서도 삶을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 오래된 관계들이 어려워지거나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장 불편한 징후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징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옛 친구들과 더 이상 공통점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때 흥미로웠던 대화들이 이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즐거움을 주었던 활동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할 때 에너지 주파수가 변한다고 여겼습니다. 라디오처럼 우리는 다른 파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만해지거나 거리를 두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깊고 더 진정한 연결을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깊이를 가진 사람들, 자기 탐구의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린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긍정적인 종류의 외로움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외로움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변화의 과정에서 일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관계들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고 더 의미 있는 연결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 이상하고 생생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꾸는 무작위적인 꿈이 아니라 강력한 상징성을 가진 꿈들,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느낌으로 깨어나게 하는 꿈들 말입니다. 융은 꿈을 연구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으며 우리가 깊은 변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 무의식이 꿈을 통해 의식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날고 있는 꿈을 꿀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보통 오래된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합니다. 물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감정과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동물들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있는데 각각은 원시적 본능의 다른 측면들에 대한 서로 다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이 자주 언급한 특별히 중요한 꿈의 유형은 죽음과 재생에 관한 꿈입니다. 이것들은 무서운 꿈이 아니라 변화의 꿈입니다. 그것들은 오래된 자아가 죽어가면서 새로운 자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꿈들을 꾸고 있다면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그것들을 너무 자세히 분석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꿈속의 감정과 이미지들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스며들도록 하세요.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의미를 드러낼 것입니다. 네 번째, 징후 창조성에 대한 강한 부름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예술적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시를 짓거나 음악을 작곡하고 싶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단순히 자신의 진정한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집을 다시 꾸미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융은 창조성이 영혼의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기 시작할 때 창조적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해방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전문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일반적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창조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리하는 방식 정원을 가꾸는 방식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면의 깊은 영감에서 나올 때 창조적 표현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들과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변화 단계에서의 창조성은 찬사를 받거나 상업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5번째 징후, 물질적 목표보다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들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때 여러분에게 중요했던 것들, 돈, 지위, 인정. 이 갑자기 예전만큼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 이것은 중년의 위기나 우울증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정신적 양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융은 이것을 종교적 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 말입니다. 철학 영성학 또는 고대 수행 전통들에 끌린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명상 요가를 시작하거나 단순히 자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깊은 차원에서 영향을 찾는 방법들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깊은 감정적 유대감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이 변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 전체 우주에 대한 정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더 큰 전체의 한 부분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6번째, 징후 주변의 에너지에 더 민감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기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빛, 심지어 날씨에도 더 민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할 때 영적 안테나가 더 섬세해진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무의식이 걸러냈던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있은 후 피곤함을 느끼거나 받고 있는 모든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명상 깊은 호흡 같은 기술을 알아보거나 단순히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정화하세요. 기억하세요. 이 섬세한 감지 능력은 선물이지만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7번째 징후, 의미 있는 우연들을 더 많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비롭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깊은 의미를 가지는 사건들 말입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전화를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히 들은 노래의 가사가 정확히 필요한 답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숫자 같은 동물 같은 상징을 계속해서
어디서나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융은 동시성이 우리가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징후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와 연결될 때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했던 의미와 연결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와도 연결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우연들은 종종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있을 때, 안내나 확신이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길 위의 표지판 같아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8번째, 직루 오래된 상처들을 치유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 지나간 관계들 또는 후회하는 결정들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피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그것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융은 진정한 영적 발전 없이는 치유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그림자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측면들을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에 빠져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에 성인의 연민과 이해를 가지고 오래된 상처들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치유 과정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일기 쓰기 명상 또는 단순히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깊은 대화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서두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9번째, 징후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자연을 단지 삶의 배경 정도로 여겼을 텐데 이제는 자신이 그 일부라고 느낍니다. 새소리가 더 이상 단순한 배경소음이 아니라 음악이 됩니다. 나무들이 더 이상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고유한 에너지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융은 우리가 원시적 영혼과 연결될 때 어머니 자연과도 다시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종종 환자들에게 치유 과정의 일부로서 숲 바다산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권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마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생활의 걱정과 스트레스에 휘말린다고 느낄 때 나무 아래 앉거나 강가를 걷거나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산림욕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이나 등산이 아니라 단순히 숲에 현존하면서 감각이 공기소리, 자연의 에너지에 젖어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연결을 기르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징후 불확실성에 더 편안해집니다. 이전에는 다음에 정확히 무엇이 일어날지 모를 때 불안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확실성이 적이 아니라 성장의 동반자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친숙한 것들의 안전함에 집착한다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고 인생이 매일 펼